아버님, 저 정말 외로워요. 며느리 서윤이가 제 앞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울지 마라. 내가 곁에 있다. 서윤이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습니다. 눈물에 젖은 얼굴, 떨리는 입술, 간절한 눈빛. 자꾸 다른 감정이 들어요. 진정해라. 너는 지금 힘들어서 아니에요. 서윤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느꼈어요. 아버님 재활 도와드릴 때, 스트레칭 해드릴 때, 밥 먹을 때 계속 의식했어요. 서윤아, 아버님도 저 그렇게 보시죠? 그 질문에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거짓말을 할 수도 솔직해질 수도 없었습니다. 오늘 밤만 저 그냥 사람 대 사람으로 위로해 주시면 안 되나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며느리를 며느리로만 볼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을. 62의 제 심장이 20살처럼 뛰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일은 한 달 전 며느리가 저를 간병하러 들어오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감동적인 사연들을 들려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은 사랑입니다. 저는 올해 62 박정환입니다. 아내를 떠나보낸 지 8년이 흘렀고, 이제는 혼자 사는 게 익숙해졌습니다. 아니, 익숙해졌다기보다는 그냥 체념했다는 표현이 맞겠네요. 넓은 집에 저 혼자 덩그러니 남아서 TV 소리로 적막함을 채우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저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이름은 민준이. 35살의 청년이죠. IT 스타트업을 운영하는데 요즘 유행하는 말로 워커홀릭입니다. 3년 전부터는 해외에서 사업한답시고 싱가포르에 가서 살고 있습니다. 1년에 한두 번 얼굴 보기도 힘들죠. 그런 아들이 결혼은 일찍 했습니다. 4년 전이었나요? 며느리 이름은 서윤이. 29의 젊은 여자였습니다. 직업이 요가 강사더군요. 처음 봤을 때, 아,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렇게 건강하게 사는구나 싶었습니다. 키가 크진 않았지만 몸매가 참 탄탄해 보였습니다. 운동을 업으로 삼아서인지 자세도 반듯했고 걸음걸이도 경쾌했습니다. 밝고 쾌활한 성격이었죠. 아버님, 처음 뵙겠습니다. 처음 인사를 나눴을 때도 환하게 웃으며 두 손으로 제 손을 꽉 잡아주던 게 기억납니다. 악수를 하는데 손이 참 따뜻하더군요. 솔직히 말하면 우리 아들놈이 저런 밝은 여자를 어떻게 만났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민준이는 말수도 적고 감정 표현도 서툰 놈이거든요. 결혼식 날 서윤이는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웨딩드레스를 입은 모습을 보며 우리 며느리 참 예쁘게 생겼네 하고 뿌듯해했던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그뿐이었습니다. 결혼 후 민준이는 더 일에 매달렸고 서윤이와 저는 명절 때나 마주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추석이면 음식을 같이 준비하고 설날이면 덕담을 나누는 그저 격식적인 시아버지와 며느리 관계였죠. 그렇게 우리는 1년에 두세 번 몇 시간씩만 마주치는 사이로 지냈습니다. 제 인생은 그렇게 조용히 아주 천천히 저물어가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일어나 뉴스를 보고 점심은 대충 라면으로 때우고 저녁엔 혼자 소주 한 잔 걸치며 TV를 보는 살. 그런데 그 평범하고 고요했던 제 삶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날은 5월의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동네 슈퍼에 다녀오는 길이었습니다.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죠. 그 순간이었습니다. 귀를 찢는 급정거 소리와 함께 제 온몸이 공중으로 붕 떠올랐습니다. 등과 허리에 엄청난 충격이 왔습니다. 숨이 턱 막혔고 눈앞이 하얘졌습니다. 눈을 떴을 때는 병원이었습니다. 아버지, 정신 드세요? 민준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싱가포르에서 급히 날아왔나 봅니다. 민준아, 아버지, 큰일 날 뻔했어요. 척추 쪽이 심하게 다치셨대요. 수술은 6시간이 걸렸습니다. 다행히 성공적이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었죠. 퇴원 후에도 혼자서는 거의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도, 화장실 가는 것도, 옷을 갈아입는 것도 모두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민준이는 2주 동안만 간병을 해주고 다시 싱가포르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아버지, 간병인 구해드릴게요. 간병인을 2명이나 바꿨지만 모두 엉망이었습니다. 이렇게 살다가 죽는 건가? 그렇게 절망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님, 익숙한 목소리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서윤이었습니다. 큰 캐리어 2개를 끌고 땀에 젖은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서윤이, 내가 왜, 제가 아버님 모시러 왔어요. 뭐, 무슨 소리냐? 서윤이는 환하게 웃으며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민준 오빠한테 들었어요. 간병인들이 영 별로라고. 그래서 제가 직접 모시기로 했어요. 아니, 내가 무슨, 너도 내일이 있잖니. 요가 학원은 어쩌고? 부원장한테 다 맡겼어요. 걱정 마세요. 저는 당황스러웠습니다. 며느리가 시아버지를 직접 간병한다고요? 요즘 세상에 그런 며느리가 어디 있습니까? 서윤아, 이건 내가 할 일이 아니다. 내 인생을 이렇게 낭비하면 안 돼. 그러자 서윤이의 표정이 잠시 어두워졌습니다. 아버님, 사실은요. 서윤이는 짐을 내려놓고 제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저, 민준 오빠랑 요즘 사이가 안 좋아요. 뭐, 오빠는 일밖에 몰라요. 제 전화도 잘 안 받고, 영상통화하자고 하면 피곤하다고. 결혼한 지 4년이 됐는데, 같이 있는 시간보다 떨어져 있는 시간이 더 많았어요. 서윤이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아버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서윤이는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저 지금 너무 외로워요. 집에 혼자 있으면 제가 왜 결혼했나 싶어요. 차라리 여기서 아버님 모시면서 지내는 게 나을 것 같았어요. 그 말에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아들 녀석이 이렇게까지 며느리를 방치했단 말입니까? 미안하다. 내 아들이 잘못했구나. 아니에요, 아버님. 제가 하고 싶어서 온 거예요. 정말이에요. 서윤이는 다시 밝게 웃으며 일어났습니다. 자, 이제부터 제가 아버님 케어 제대로 해드릴게요. 저 요가 강사잖아요. 재활 운동도 전문이에요. 그날 저녁 서윤이가 만들어준 식사를 받았습니다. 따뜻한 미역국, 보들보들한 계란찜, 부드럽게 조린 두부조림. 아버님, 지금은 소화 잘 되는 것 위주로 드셔야 해요. 단백질이랑 칼슘도 중요하고요. 그날 밤 혼자 누워서 생각했습니다. 저 아이, 정말 나 때문에 온 걸까? 아니면 무언가로부터 도망쳐 온 걸까? 서윤이와의 생활은 생각보다 편안했습니다. 아니, 편안하다는 표현보다는 활기차다는 게 맞겠네요. 아버님, 아침이에요. 매일 아침 7시 서윤이의 밝은 목소리에 잠이 깼습니다. 커튼을 활짝 열고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를 들이는 서윤이. 환기가 제일 중요해요. 집에 공기가 탁하면 회복도 더뎌진다고요. 그렇게 말하며 양손을 높이 들어 스트레칭을 하는 모습이 묘하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역시 운동하는 사람은 다르구나. 처음엔 그저 그렇게만 생각했습니다. 아침 식사 후 본격적인 재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자, 아버님. 오늘은 다리 근육 풀어드릴게요. 서윤이는 제 다리를 들어 천천히 구부렸다 펴기를 반복했습니다. 아파요? 아니, 괜찮다. 좋아요. 그럼 조금만 더 해볼게요. 서윤이의 손길은 부드러우면서도 힘이 있었습니다.
요가 강사답게 몸의 구조를 정확히 알고 있었죠. 이 부분이 요추랑 연결된 근육이에요. 여기를 풀어줘야 허리 통증이 줄어들어요. 설명을 하며 제 허벅지를 꾹꾹 눌러주는데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타인의 손길. 그것도 젊은 여자의 손길. 아니다. 이건 며느리다. 며느리.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서윤이가 거실에서 요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님, 저도 몸 관리해야 해서요. 괜찮으시죠? 그럼, 내 집인데 뭘. 감사합니다. 서윤이는 요가 매트를 깔고 스트레칭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침대에 앉아 무심코 그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검은색 레깅스에 회색 크롭티를 입은 서윤이. 몸을 앞으로 숙이는 동작, 다리를 쭉 뻗는 동작, 브릿지 자세. 저런 자세가 다 가능하구나. 감탄하며 보고 있는데 서윤이가 고개를 돌려 웃었습니다. 신기하세요? 아버님도 나중에 회복되시면 같이 해요. 내가 무슨.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그때부터였습니다. 서윤이를 보는 제 시선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한 게 며칠 후 서윤이가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부엌에서 칼질 소리가 경쾌하게 들렸죠. 아버님, 오늘은 닭가슴살 스테이크 해드릴게요. 단백질 보충. 그래, 고맙다. 그런데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서윤아, 네. 아버님? 민준이 그놈. 연락은 자주 하니? 칼질 소리가 멈췄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가끔요. 가끔. 네. 바쁘대요. 서윤이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작았습니다. 그놈이 참. 아내한테 연락도 제대로 안 하고. 괜찮아요, 아버님. 이해해요. 하지만 그 말투에는 이해보다 체념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 후 저는 휠체어에 앉아 거실로 나왔습니다. 서윤이는 소파에 앉아 핸드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화면을 들여다보는 표정이 슬퍼 보였습니다. 서윤아, 괜찮니? 아, 네. 괜찮아요. 화들짝 놀라며 핸드폰을 내려놓는 모습이 어딘가 애처로웠습니다. 2주차가 되자 서윤이는 더 편하게 지내기 시작했습니다. 집에서 입는 옷도 점점 가벼워졌죠. 처음엔 긴팔 티셔츠에 긴 바지를 입었는데 이제는 반팔에 반바지, 요가복 차림으로 돌아다니는 날도 많았습니다. 날씨가 더워지니까 이게 편하네요. 서윤이는 그렇게 말했지만 저는 어디에 눈을 둬야 할지 몰라 당황스러울 때가 많았습니다. 특히 그날이었습니다. 서윤이가 샤워를 하고 나왔습니다. 머리를 말리지 않은 채 물방울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흰색 티셔츠 한 장에 짧은 반바지 차림. 젖은 머리카락이 어깨에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아, 깜빡했다. 드라이어 가져오는 걸 잊었네. 그렇게 중얼거리며 제 앞을 지나가는데 티셔츠가 물기에 살짝 젖어서 안이 비쳤습니다. 저는 황급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하지만 눈은 자꾸만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서윤이는 드라이어를 들고 와서 거울 앞에 섰습니다. 고개를 숙여 머리를 말리는 모습. 목덜미가 환히 드러났고 흘러내리는 물방울이 목선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나는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눈은 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지금 서윤이를 여자로 보고 있는 건가? 아니라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에서 올라오는 이 두근거림은 무엇입니까? 오랜만에 느껴보는 이 감정은 대체 무엇입니까? 다음 날 아침 서윤이가 재활 운동을 도와주러 왔습니다. 아버님,
오늘은 상체 스트레칭 할게요. 앉아 계세요. 서윤이는 제 뒤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제 어깨를 잡고 천천히 뒤로 젖히기 시작했습니다. 가슴을 활짝 펴주셔야 해요. 숨 크게 들이마시고, 서윤이의 목소리가 귓가에서 들렸습니다. 가까운 거리, 뒤에서 느껴지는 온기, 은은하게 퍼지는 샴푸 향, 그리고 제 등에 닿는 부드러운 감촉. 순간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빨개지셨는데, 아니다. 그냥 운동 효과가 있나 보다. 그렇구나. 좋아요. 조금만 더 해볼게요. 서윤이는 더 가까이 붙어 제 팔을 들어 올리며 스트레칭을 도와주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진정해라, 진정해. 하지만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62의 늙은 심장이 마치 20살 청년처럼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서윤이가 말했습니다. 아버님, 이제 휠체어 없이도 조금씩 걸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네. 제가 부축해 드릴 테니까 천천히 한번 해보세요. 서윤이는 제 팔을 잡고 천천히 일으켜 세웠습니다. 오랜만에 서는 거라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잡고 있을게요. 천천히. 서윤이의 어깨가 제 겨드랑이에 끼어들었고 한 팔로 제 허리를 꽉 감쌌습니다. 밀착된 자세. 서윤이의 체온이 그대로 전해졌습니다. 하나, 둘, 천천히 발 떼 보세요. 한 걸음, 두 걸음. 비틀거리는 제 몸을 서윤이가 온몸으로 받쳐주었습니다. 잘하고 계세요. 조금만 더. 서윤이의 얼굴이 바로 옆에 있었습니다. 땀에 살짝 젖은 이마, 집중하느라 살짝 벌어진 입술, 가쁜 숨소리.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감사함이 아니라는 걸. 이건 며느리를 대하는 마음이 아니라는 걸. 저는 지금 서윤이를 여자로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건 서윤이도 뭔가 느끼고 있다는 것 같았습니다. 운동을 마치고 제 침대에 앉혔을 때 서윤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님, 많이 좋아지셨어요. 그 손길이 평소보다 조금 더 오래 머물렀습니다. 다 내 덕분이다. 아니에요. 서윤이는 눈을 피했습니다. 하지만 그 얼굴이 살짝 붉어진 것을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뭔가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무언가가. 3주째 되던 날 밤이었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 있었고 거실에서 서윤이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오빠, 나 지금 진짜 화났어. 영상통화 중이었나 봅니다. 목소리 톤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뭐, 또 늦어진다고? 다음 달에도 못 온다고? 그럼 언제 오는데? 모르겠다고? 오빠 지금 장난해?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나도 사람이야. 나도 외로워. 혼자 있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아? 아버님 간병? 그래, 내가 하겠다고 했지.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서윤이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오빠는 나한테 관심이 없잖아. 전화도 일주일에 한 번 할까 말까고. 그것도 5분이면 끝나고. 일이 바빠. 맨날 그 소리만 하네. 그럼 나는 오빠 아내 아니야? 울먹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됐어. 오빠 하고 싶은 대로 해. 나도 이제 지쳤어. 그리고 흐느끼는 소리. 저는 조심스럽게 일어나 휠체어에 앉았습니다. 거실로 나가자 서윤이가 소파에 웅크리고 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핸드폰은 바닥에 떨어져 있었고요. 서윤아, 제 목소리에 서윤이가 화들짝 놀라 얼굴을 들었습니다. 눈이 새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아버님. 죄송해요. 시끄럽게 해서. 괜찮다. 내가 다 들었다. 서윤이는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창피해요. 이런 모습 보여드려서.
저는 휠체어를 밀고 서윤이 옆으로 갔습니다. 울지 마라. 내 아들 놈이 잘못했다. 아니에요. 제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오빠 입장에서는 일이 중요하니까. 무슨 소리냐? 아내보다 중요한 일이 어디 있니? 그 말에 서윤이의 눈에서 눈물이 또 흘러내렸습니다. 아버님, 저 정말 외로워요. 서윤이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목 놓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망설였습니다. 위로해야 하는 건 맞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휠체어에서 조심스럽게 일어나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서윤이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울지 마라. 내가 곁에 있다. 서윤이는 제 품에 얼굴을 묻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어깨가 흔들렸고 뜨거운 눈물이 제 셔츠를 적셨습니다. 저는 그저 서윤이의 등을 천천히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서윤이의 울음이 잦아들었습니다. 미안해요. 아버님, 옷 다 젖었네요. 괜찮다. 옷이야 마르면 되지. 서윤이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가 촉촉하게 젖어 있었고 볼은 빨갛게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너무 애처로워 보였습니다. 아니, 애처롭다는 표현보다는 아름다웠습니다. 저 고백할 게 있어요. 뭐냐? 사실 여기 온 건 아버님 걱정도 있었지만 그것보다는 제가 도망치고 싶어서였어요. 도망? 네, 민준 오빠한테서요. 아니, 외로운 제 삶에서요. 서윤이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근데 여기 와서 아버님 모시면서 오히려 제가 위로받았어요. 아버님은 제 말을 들어주시잖아요. 제가 힘들 때 안아주시잖아요. 이렇게 서윤이의 손이 제 가슴에 올려졌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서윤아, 이건 저 이상해요, 아버님. 서윤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자꾸 다른 감정이 들어요. 진정해라. 너는 지금 힘들어서 아니에요. 서윤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느꼈어요. 아버님 재활 도와드릴 때, 스트레칭 해드릴 때, 밥 먹을 때 계속 의식했어요. 서윤아, 아버님도 저 그렇게 보시죠? 그 질문에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거짓말을 할 수도 솔직해질 수도 없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서윤이는 천천히 제게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얼굴 사이의 거리가 점점 좁혀졌습니다. 오늘 밤만 저 그냥 사람 대 사람으로 위로해 주시면 안 되나요? 그 순간 제 이성이 끊어졌습니다. 서윤아, 이건 안 돼. 입으로는 그렇게 말했지만 제 손은 이미 서윤이의 뺨을 감싸며 눈물을 닦아주고 있었습니다. 방으로 가요. 서윤이의 떨리는 목소리.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윤이가 제 팔을 잡고 일으켰습니다. 휠체어도 필요 없었습니다. 서로를 부축하며, 아니, 서로에게 이끌리듯 방으로 향했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외로움에 지친 두 사람이었을 뿐입니다. 떨려요. 나도 그렇다. 아버님, 제가 이상한 거죠? 아니다. 이상한 건 나다. 아니에요. 아버님이 있어서 제가 살 수 있었어요. 미안하다. 서윤아, 내가 너무 이기적이다. 아니에요. 저도 같은 마음이에요. 진심으로요. 서윤이의 눈빛은 진실했습니다. 그 눈빛에 저는 모든 걸 잊었습니다. 나이도 관계도 도덕도. 그저 서윤이라는 여자와 저라는 남자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은 길었습니다. 오랜 세월 잊고 살았던 열정이 되살아났습니다. 서윤이는 제 품에서 여러 번 눈물을 흘렸고 저는 그 눈물을 닦아주며 다시 그녀를 안았습니다.
새벽이 밝아올 때까지 우리는 서로를 놓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의 일상은 이중적이 되었습니다. 낮에는 여전히 시아버지와 며느리였습니다. 아버님, 아침 드세요. 그래, 고맙다. 오늘은 재활 운동 조금 더 해보실까요? 좋다. 너 덕분에 많이 좋아진 것 같구나. 평범한 대화, 평범한 일상. 하지만 눈빛이 달랐습니다. 식탁에서 마주 앉을 때, 손이 스칠 때, 서로를 바라볼 때, 그 안에 담긴 의미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밤이 되면 우리는 달랐습니다. 거실 불이 꺼지고 집안이 고요해지면 서로에게 의지했습니다. 말없이 손을 잡고 앉아 있거나 조용히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저 역시 이렇게 아파서 재활을 받고 있는 와중에도 저의 내면 깊은 곳에 있는 뜨거운 감정을 되살려준 서윤이가 고마웠습니다. 우리는 서로가 필요했습니다. 외로움을 채워주는 존재. 시간이 흐를수록 서윤이는 점점 밝아졌습니다. 처음 이 집에 왔을 때의 어두운 표정은 사라지고 웃음이 많아졌습니다. 아버님, 오늘 날씨 좋은데 산책 나가실래요? 그래, 좋지. 공원을 걸으며 서윤이가 말했습니다. 아버님 덕분에 제가 다시 살 것 같아요. 무슨 소리냐? 내가 뭘 했다고? 아니에요. 정말이에요. 아버님이 없었으면 저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서윤이는 제 팔짱을 꼈습니다. 이렇게 팔짱 끼고 산책하는 거 민준 오빠랑은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아버님이랑 있으면 제가 소중한 사람이 된 것 같아요. 그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제가 이 여자를 행복하게 해주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더 깊은 불행으로 끌어들이고 있는 걸까요? 재활은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이제는 휠체어가 거의 필요 없었고 혼자서도 일상생활이 가능해졌습니다. 병원 정기 검진 날 담당 의사는 놀라워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 나이에 이런 회복 속도는 정말 보기 드뭅니다. 며느리가 잘 돌봐줬습니다. 서윤이는 제 옆에서 환하게 웃었습니다. 돌아오는 길 서윤이가 말했습니다. 아버님, 이제 거의 다 나으신 거죠? 그런 것 같구나. 그럼 이제 저 필요 없으시겠네요. 목소리에 슬픔이 묻어 있었습니다. 무슨 소리냐? 내가 없으면 안 되지. 정말요? 그럼 서윤이는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다행이다. 저도 아버님 없으면 안 되거든요. 하지만 우리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 관계가 영원할 수 없다는 걸, 언젠가는 끝이 온다는 걸. 6주째가 되었을 때 민준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다음 달에 한국 들어갑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갑자기 왜? 한국 본사랑 미팅이 있어서요. 한 일주일 정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 서윤이 잘 있죠? 아버지 간병하느라 고생 많을 텐데. 정리하고 서윤이 데리고 싱가폴 갈게요. 이별 전날 밤이었습니다. 서윤이가 제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아버님, 주무세요? 아니다. 들어와라. 서윤이가 들어왔습니다. 평소처럼 밝은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눈가가 붉었습니다. 울었나 봅니다. 아버님,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그래, 앉아라. 서윤이는 침대 끝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아버님과 지낸 시간,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어요. 처음엔 정말 아버님 걱정돼서 왔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오히려 아버님한테 의지하게 됐어요. 서윤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너를 힘들게 했구나. 아니에요. 아버님 잘못 아니에요. 서윤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도 원했어요. 아버님만큼이나 간절했어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서로의 손을 꽉 잡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님. 그 한마디를 남기고 서윤이는 방을 나갔습니다. 민준이가 돌아오고 일주일 후 민준이는 다시 싱가포르로 떠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서윤이도 함께 떠났습니다. 어느 날 저녁, 혼자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민준이었습니다. 아버지, 목소리가 들떠 있었습니다. 왜 그러니? 아버지, 좋은 소식이 있어요. 무슨 소식? 서윤이가 아이를 가졌어요. 순간 숟가락을 놓칠 뻔했습니다. 민준이는 신나서 계속 이야기했지만 제 귀에는 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래. 서윤이 몸 조심하라고 전해줘라. 네. 아버지도 건강하세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한동안 전화기를 들고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누구의 아이일까? 민준이의 아이일까? 아니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생각하지 마라. 생각해서는 안 돼. 하지만 머릿속에서 자꾸만 계산이 되었습니다. 서윤이와 제가 함께했던 마지막 시간. 민준이가 돌아오기 전날 밤. 그리고 민준이가 돌아온 후 일주일. 시간상으로는 둘 다 가능했습니다. 알고 싶지 않다. 알아서는 안 된다. 묻지도 확인하지도 말아야 한다. 그게 맞았습니다. 그게 서윤이를 위한 길이었습니다. 민준이를 위한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위한 길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소주를 꺼냈습니다. 62의 제 삶에 마지막 불꽃이 타올랐다 꺼진 것입니다. 그 불꽃이 남긴 죄는 아직도 뜨거웠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온기 속에서 남은 시간을 살아갈 것입니다. 조용히 그리고 홀로. 하지만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사랑했으니까요. 금기를 넘어선 잘못된 사랑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심이었으니까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